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포츠 사회학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영역을 다시 저희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쉽긴 하지만, 사회학자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풀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학자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향은요, 매년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보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일탈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 스포츠 사회학은요, 총 9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두 번째,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정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스포츠와 교육. 그리고 스포츠와 미디어와의 상관관계, 스포츠 사회학 계급과 계층, 스포츠와 사회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스포츠와 일탈, 마지막 미래사회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포츠와 일탈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고루고루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스포츠 사회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 스포츠 사회학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을 알기 위해선 스포츠와 사회학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으로 공인된 경기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포츠보다 조금 더 큰 범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자, 놀이 많이 하시죠? 자, 놀이는 어떤 뜻일까요? 놀이는 활동 그 자체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 활동. 자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을 바로 놀이라고 합니다. 자, 놀이보다 그러면 더 큰 그런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파생된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게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은 무엇일까요? 게임이란 놀이에서 발전된 행동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활동입니다. 즉, 조직적, 구조적, 규칙적인 활동으로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게임과 놀이와 스포츠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으로 공인된 경기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고요. 그럼 사회학이란 무엇일까요? 사회학이란요, 사회에서 발생 또는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을 바로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와 사회학을 연결시킨 스포츠 사회학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스포츠의 사회학은 1번 스포츠과학의 분과 학문입니다. 스포츠과학의 분과 학문으로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관심을 둡니다. 스포츠를 단순히 인간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사회학자들이 많이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캐년과 로이라는 사람은요, 스포츠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도 했고요.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은 스포츠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의 개념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포츠 사회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의 정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포츠에 특성적인 분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경기하는 스포츠가 있고 극복 스포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율동 스포츠, 투종 스포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으로는요. 집단에 대한 연구라든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요. 집단에 대한 연구, 스포츠 연맹, 체육부 이런 걸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행동, 사회적 사실 등을 알아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범이라든가 습관 등 이런 거를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 변동에 대한 연구로 세계화, 대중화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한번 나올게요.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을 거시적 연구 방법이랑 미시적 영역, 전문적 영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시적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거시적인 영역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구성합니다. 거시적 영역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 간의 관계 연구로 포괄적인 범위, 거시적이니까 포괄적인 범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와 교육이 두 번 나와 있네요. 스포츠와 교육이 두 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종교랑도 알 수도 있고 스포츠와 성 이런 것들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미시적인 영역은 방금은 대규모의 사회 체계를 이제 영역으로 봤으면은 미시적은 소규모 사회 체계를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제 영역을 얘기를 했으면은 스포츠 현상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범위, 약간 소규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영역은 뭐 있을까요? 전문적인 영역은 스포츠의 근본적인 현상 및 형체, 한문성, 일치성을 알아보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적 영역을 하고요. 이것은 학문의 적합성, 학문의
특성,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를 알아보는 게 가장 큰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범위는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 전문적 영역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면 이러한 예는 스포츠 교육이라든가 사회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포츠 사회 연구 범위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기능이 나오죠. 스포츠는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요. 첫 번째, 사회 정서적인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 통합 및 통제 기능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정서적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사회 구성원 간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처럼 메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사회적으로 정서를 유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회 정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서적 기능입니다. 스포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요. 사회화. 우리가 사회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적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목표 성취의 기능, 이런 사회적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마지막은 사회 통합 및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통합 및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죠.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 사회 통합 및 통제 기능 요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 이론이 있는데 더 다른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적으면서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본 가정으로 사회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 및 의존적인 사회제도는 전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답니다. 즉,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를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하나의 유기체로 계속 비유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주는 긍정적 기능, 계속 지금 긍정적인 기능만 얘기했죠. 이런 긍정적 기능만 과장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계속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기능주의 중에 하나지만 스포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에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자, 이 표는요, 매년 기출이 되고 있어요. 기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파슨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 체제 유지 및 긴장 해소, 통합, 목표 설치, 정급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A, G, I, L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 앞에 있는 앞글자를 땄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A, G, I, N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요.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적응을 합니다. 적응이 어댑테이션이죠. 어댑테이션인데 어댑테이션 적응을 이제 의미합니다. 적응이란 스포츠를 참가하여 발생하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력 및 정신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회 환경에 대한 도전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바로 스포츠의 역할입니다. 자, G는 뭘까요? G, 골, 목표의 성취죠. attainment. 자,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중에서 하나는 목표 성취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제도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합법하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는 무엇일까요? I는 인터그레이션, 즉 통합이죠. 스포츠는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결집시켜서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 및 사회의 통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긴장 유지 및 체계 유지 및 긴장 해소죠. L은 뭘까요? 레턴트, 패턴, 메인테넌스. 즉, 체제 유지 및 긴장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스포츠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 등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구조기능주의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적응, 2번 목표 성취, 3번 통합, 4번 긴장 증가. 이렇게 되면 뭐가 있죠?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갈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갈등 이론은 이 앞에 나와선 구조기능주의라 조금 다른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갈등 이론. 기본 가정은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사회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 본질로 인식되는 것을 바로 갈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신체적으로 소외가 될 수도 있고요. 강제와 사회통제, 상업주의, 국수주의와 궁극주의, 성차별 및 인종차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등주의라는 스포츠는 사회에서 소수지배계층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형태의 신체 활동이라고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 본질로 인정되는 게 갈등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학 이론 중에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이론 말고도 다른 이론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적어드리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비판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판 이론. 자, 비판 이론이란 사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현장선을 규명하고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론이 하나 더 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사람들이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설명한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 책에는 지금 구조기능주의라 갈등 이론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저희는 비판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고 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트만이 말한 이 근대 스포츠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수량화입니다. 스포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부 다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스포츠는 거리, 시간, 점수 등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스포츠는 규칙과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운동했을 때 만약에 스포츠를 하는데 규칙과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즉 합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화입니다. 전문화는 포지션의 분화와 리그의 세분화를 촉진하는 역할. 나눠서 나가는 게 특성 중에 하나겠죠. 관료화는 무엇일까요? 관료화란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관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료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속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속화란 물질적 세계를 내포하고 있어 경제적인 보장, 명예 등을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평등화. 출생이나 사회적 배경에 의해 규저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등해야 되고요. 모든 경쟁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평등화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기록화입니다. 기록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포츠는 기록의 수립과 갱신을 강조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나갔을 때 점수 많이 하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트만이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특징, 수량화. 수량화해서 한번 이렇게 측정하는 거. 두 번째, 합리화. 합리화는 이제 규칙과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 전문화는 포지션의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 관료화,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유도한다는 점. 세속화, 물질적 세계를 내포하고 있어서 경제적 보장을 한다는 점. 평등화는요, 출생이나 이런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쟁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은 기록화입니다. 기록화는 스포츠는 기록의 수립 그리고 갱신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서 스포츠는 놀이와 게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포츠, 그리고 놀이,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사회학이란 사회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해서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범위는 되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거시적인 영역과 미시적인 영역,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적 스포츠 기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3가지 배웠었죠? 첫 번째, 스포츠는 사회 정서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긴장과 공경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화 기능이었죠. 사회화 기능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성취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 통합 및 통제 기능으로서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는 그런 통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지나가고 한번 알고 갈게요. 스포츠 사회의 이론 중에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구조기능주의 이론이 있었고요. 하나는 갈등주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구조기능주의는 우리가 같이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가 주는 긍정적인 기능만 과장한다는 점,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에서 스포츠의 역할에서 이 네 가지 모형을 봤었죠. 이것은 매년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적응. 두 번째, 목표 성취. 세 번째, 통합. 네 번째, 체계 유지 및 긴장 해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갈등이론. 갈등이론이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과부터는 이제 스포츠와 정치, 어떻게 정치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외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